그날의 비는 마치 내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키려는 듯 쏟아졌었죠. 먹구름이 잔뜩 낀 하늘처럼 내 마음도 온통 먹먹했어요. 아니, 먹먹하다는 말로는 부족할 겁니다. 차라리 심장이 멈춰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름은 강동진. 나이 58. 직업은 작은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는 사장입니다. 사람들은 저보고 강 사장이라 부르지만 제게는 그저 허울뿐인 이름이었죠. 20년 전 그날 이후 제 인생은 멈춰버렸습니다. 아내와 딸, 단 세 식구가 살던 작은 보금자리. 그날따라 유난히 화목했던 저녁 식사였어요. 아내는 딸 지민이에게 아빠가 좋아하는 갈치조림을 해줄까? 하고 물었고 지민이는 해맑게 웃으며 아니요. 아빠는 제가 만든 카레를 더 좋아해요. 라고 말했죠. 저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둘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며 둘 다 좋아. 엄마가 해주는 갈치조림도 우리 딸이 해주는 카레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날 저녁 아내와 지민이는 작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아내는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고 딸 지민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경찰은 지민이가 충격으로 정신을 잃고 비틀거리다 사라진 것 같다고 했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딸은 그런 아이가 아니었으니까요. 똑똑하고 똘똘하고 늘 저만 졸졸 따라다니던 아이였으니까요. 그 후로 20년이 흘렀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모든 것을 잊게 할 만큼 길다고들 하죠. 하지만 제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아내의 장례를 치르고 딸을 찾아 헤매는 동안 저는 제 삶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지민아 아빠 왔어 하고 부르는 아내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밤이 되면 아빠 오늘 카레는 어땠어요? 하고 묻는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미친 사람처럼 딸의 사진을 들고 전국의 고아원, 보육원을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디에도 제 딸은 없었어요. 세월이 흐르고 저는 이제 낡은 다락방에 갇힌 채 과거에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쓰던 낡은 재봉틀, 딸이 가지고 놀던 곰인형, 찢어진 가족사진 그 모든 것이 저를 옥죄어 왔죠. 그러다 문득 곰팡이 냄새 가득한 다락방 한 구석에서 낡은 서랍장을 발견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소중하게 간직했던 서랍장이었죠.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할 엄두가 나지 않아 20년 가까이 방치해 두었던 겁니다. 서랍을 열자 먼지 쌓인 앨범과 함께 낡은 편지 한 통이 보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쓰인 편지였죠. 아버지는 제가 이사를 가기 전까지 늘 이 서랍장을 닫고 또 닦으셨습니다. 저는 그게 그저 아버지가 소중하게 여기시는 물건이라 생각했었죠. 하지만 그 편지는 제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제게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 딸 지민이의 행방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죠. 저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이 모든 비극이 누군가의 의도적인 계획이었다는 것을. 이 진실은 마지막에 드러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내 아들아, 동진아. 이 편지를 내가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게다. 미안하다. 평생 너에게 짐만 지어준 것 같아서. 편지는 그렇게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필체는 흔들렸고 문장 곳곳에서 그의 고통이 느껴졌죠. 아버지는 말하셨습니다. 내가 어릴 적 나는 큰 빚을 져서 가족을 힘들게 했다. 그때 나를 도와준 사람이 있었다. 내가 다니던 회사 회장, 최민석이었다. 최민석 회장. 그는 제게 있어 영웅 같은 존재였습니다. 제가 다니던 건설 회사의 회장이었고, 저를 아들처럼 아껴주셨죠. 제가 사고를 당했을 때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셨고요. 하지만 아버지의 편지는 달랐습니다. 최 회장은 내 빚을 갚아주는 대신 내가 내게 모든 걸 의지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셨을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날 내 딸 지민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곧장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최 회장의 비서가 나를 막아섰다. 회장님의 지시입니다. 아이는 절대 병원에 가면 안 됩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무릎을 꿇었다. 제발, 제발 우리 지민이만은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아버지의 편지는 여기서 잠시 끊겨 있었습니다. 잉크가 번져 있었고 그 위에 떨리는 손자국이 남아 있었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셨을지 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하지만 저는 편지를 멈출 수 없었어요. 진실이 바로 눈앞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비서는 단호했다. 회장님께서 아이의 병원비를 대주시는 대신 아이는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회장님은 아이가 아빠를 찾지 않도록 기억을 지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딸을 볼모로 잡힌 기분이었다. 그래서 나는 지민이를 병원으로 보내지 못했다. 그리고 최 회장의 사람에게 지민이를 넘겨주었다. 저는 편지를 읽는 내내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원망했으니까요. 왜 그때 병원에 오지 않았냐고, 왜 저를 외면했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저를 위해, 아니, 지민이를 위해 그런 선택을 하셨던 겁니다. 그 대가로 20년 동안 고통 속에서 사셨을 아버지를 생각하니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편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문장은 제게 한 줄기 희망을 주었죠. 지민아, 아빠는 너를 잊지 않았다. 내게 줄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다락방의 낡은 서랍장 밑에 저는 편지를 움켜쥐고 다락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랍장 밑에는 낡은 나무 상자가 있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오래된 신문 스크랩과 함께 한 장의 흑백 사진이 들어 있었죠. 그리고 그 사진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최지민, 5살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딸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사진 속 아이는 제 딸이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최 회장, 그리고 낯선 아이의 사진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사진이 바로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풀어줄 열쇠라는 것을, 이 사진 한 장이 제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 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까요? 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든 채 20년 만에 처음으로 용기를 냈습니다. 최 회장을 찾아가야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최 회장에게 복수해야 했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남자, 저를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린 남자에게 말이죠. 최 회장은 여전히 건재했습니다. 그는 저를 반갑게 맞이하며 동진아,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그 일 이후로 마음고생이 심했지? 라고 물었죠. 저는 속으로 피가 끓는 분노를 사겨야 했습니다. 그의 가식적인 미소와 친절이 역겨웠죠. 저는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 20년 전 그날에 대해 여쭤볼 게 있습니다. 최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하는 것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조용한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은 회장님의 개인 서재였죠. 낡은 책과 고풍스러운 가구들 사이에서 저는 최 회장의 진짜 모습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무엇을 알고 싶나? 최 회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아버지의 편지와 낡은 사진을 꺼내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최 회장은 편지를 한참 동안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죠. 자네 아버지가 이걸 남겼을 줄이야.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래, 그날의 사고는 내 계획이었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그는 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제가 알고 있던 진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동진아, 자네 기억하나? 자네가 회사에 입사하기 전 자네 어머니는 심장병을 앓고 계셨지. 나는 자네 어머니를 도와주기로 약속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자네의 아버지는 내게 모든 것을 바치기로 약속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어머니가 심장병을 앓고 계셨다니? 저는 전혀 알지 못했던 사실이었죠. 아버지의 편지에도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네 아버지는 평생 나를 은인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내가 시키는 대로 했다. 그날의 교통사고도 자네 아버지가 직접 꾸민 일이었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래서 지민이를 나에게 맡기기로 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저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고 살았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감당하셨을지. 하지만 저는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 딸 지민이는 어디에 있습니까? 최 회장은 대답 대신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민이가 그리고 다른 아이가 함께 찍혀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말했습니다. 동진아, 저 아이는 내 딸이다. 이름은 최지수. 지민이와 최지수. 두 아이는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왜 이 사진을 제게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리고 그의 딸은 왜 제 딸과 함께 찍혀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가 풀리는 순간 저는 또 다른 충격에 휩싸이게 될 겁니다. 최 회장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말했죠. 자네 딸 지민이는 내 딸 지수와 뱃속에서부터 절친한 친구였다. 아니, 정확히는 자네 아내가 지민이를 낳았을 때 우리 집에서는 딸을 잃었다. 그때 내 딸 지수는 미숙아로 태어나서 며칠을 버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무나 절망적이었다.
그때 자네 아버지가 찾아왔다. 회장님, 저희 아내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자네 아내가 낳은 아이는 지민이 하나였다. 자네 아버지는 쌍둥이 중 하나를 내게 주려 했던 겁니다. 최 회장은 말을 멈추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나는 그 제안을 거절했다. 자네의 딸을 빼앗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자네 아버지는 회장님, 제 딸을 받아주세요. 회장님께 평생 은혜를 갚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자네의 딸을 내 딸처럼 키우기로 결정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버지의 편지는 최 회장이 제 딸을 빼앗아갔다고 말하고 있었고, 최 회장은 아버지가 제 딸을 자신에게 맡겼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대체 어느 것이 진실일까요? 최 회장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자네 딸 지민이는 내 딸 지수처럼 키워졌다. 나는 지민이를 내 딸처럼 사랑했다. 하지만 지민이는 늘 아버지를 그리워했다. 그래서 나는 지민이의 기억을 지우기로 결정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최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제 딸의 기억을 지운 겁니까? 제 딸을 왜 빼앗아간 겁니까? 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에게 딸을 뺏은 게 아니다. 자네 아버지가 자네에게 딸을 넘겨준 거다. 자네 아버지는 자네 가족의 행복을 위해 희생한 거다. 저는 그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가 저를 위해 그런 선택을 했다는 것을. 그때 최 회장의 서재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여자였죠. 그녀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최 회장은 그 여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지수야, 이분은 내 아버지 친구분이시다. 지수 그녀가 최 회장의 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수는 저를 쳐다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묻더군요. 아저씨, 혹시 저를 아세요? 저는 그녀의 물음에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20년 전 그날 제 딸 지민이의 눈빛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으니까요. 혹시 그녀가 제 딸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미스터리의 시작일까요? 최지수는 저에게 묻더군요. 아저씨, 혹시 저를 아세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맑고 순수했습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저를 향한 알 수 없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가 혹시 지민이냐? 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민이요? 그게 누군데요? 그녀는 저를 전혀 모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습니다. 역시 그녀는 제 딸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때 최 회장이 제게 말했습니다. 동진아, 지수는 기억을 잃었다. 20년 전 사고로 지민이와 지수의 기억이 뒤바뀌었다.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두 아이의 기억이 뒤바뀔 수 있단 말인가요?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지수의 기억을 가졌고 지수는 지민이의 기억을 가졌다. 그는 20년 전 그날의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그날 사고로 지민이는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 뇌 손상으로 기억을 잃었지. 나는 지민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그리고 지민이를 내 딸처럼 키우기 위해 지민이에게
지수라는 이름을 주었다. 최 회장은 제게 물었습니다. 자네 기억하나? 자네 딸은 교통사고로 죽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자네 딸은 죽지 않았다. 지민이는 살아 있었다. 그리고 내 딸 지수는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저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이 살아 있었다니요. 그리고 제 딸이 최 회장의 딸로 살고 있었다니요. 최 회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지민이는 지수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친구들과 놀았고, 지수의 학교를 다녔고, 지수의 옷을 입었다. 하지만 그녀는 늘 알 수 없는 그리움에 시달렸다. 그녀는 늘 아빠 나 좀 찾아줘. 라고 중얼거렸다. 그래서 나는 그녀에게 최면을 걸었다. 지민이의 기억을 지우고 지수의 기억을 심어주었다. 저는 최 회장에게 소리쳤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왜 제 딸의 기억을 지운 겁니까? 최 회장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는 지민이가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았다. 지민이가 나를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다.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사랑했다. 저는 그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저처럼 딸을 잃은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순간 저는 제 딸을 용서했습니다. 아니, 최 회장을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제 딸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제 딸의 진짜 이름을 되찾아 주기로 결심했습니다. 20년 만에 저는 다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최지수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차가웠고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지수야, 나는 내 아빠란다. 내 이름은 강동진이야. 그녀는 제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왜 아저씨의 딸이에요? 저는 아빠가 있어요. 그녀의 말은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가족 사진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수야, 이 사진 속 아이가 너란다. 그리고 이 여자는 내 엄마야. 그리고 이 남자는 내 아빠란다. 그녀는 사진을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흔들렸고 입술은 굳게 다물렸죠. 그녀는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낡은 가족 사진을 보며 떨리는 손으로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 제가 아빠가 만든 카레를 좋아했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지민아. 너는 아빠가 만든 카레를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단다. 그녀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저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늘 아빠를 그리워했어요. 꿈속에서 아빠가 만든 카레를 먹는 꿈을 꿨어요. 저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지민아. 이제 아빠가 다시 카레를 만들어 줄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습니다. 그렇게 20년 만에 저는 제 딸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제 딸도 저를 되찾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실은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하는 힘이라는 것을.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겁니다. 지민이는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그럼 왜 아빠는 저를 찾지 않았어요?
저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아버지의 편지, 최 회장의 이야기,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에 대해서 말이죠. 지민이는 아버지의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최 회장님에게 저를 맡기셨다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지민아. 할아버지는 너를 지키고 싶으셨던 거야. 지민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저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생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살았으니까요. 저는 지민이를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지민아, 할아버지는 너를 잃은 슬픔 속에서 평생을 고통받으셨을 거야. 할아버지는 너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셨던 거야. 지민이는 제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빠, 저는 할아버지를 용서할게요. 저는 그녀의 용서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저처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겁니다. 그 후 지민이는 최 회장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최 회장에게 말했죠. 회장님, 저는 아빠를 용서할 수 없어요. 하지만 회장님을 용서할게요. 회장님도 저처럼 딸을 잃은 아버지였으니까요. 최 회장은 지민이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지민이를 끌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는 20년 만에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겁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최 회장의 거짓말, 그리고 제 자신의 어리석음까지도. 저는 이제 제 딸과 함께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용서했으니까요. 이제 저는 낡은 다락방을 정리했습니다. 아내가 쓰던 재봉틀, 딸이 가지고 놀던 곰 인형, 그리고 찢어진 가족 사진까지 모두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모두 새로운 추억으로 채워 넣기로 했습니다. 저는 제 딸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지민이는 이제 제 인테리어 가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훌륭한 디자이너가 되었습니다. 그녀가 만든 인테리어는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죠. 저는 그녀의 모습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는 이제 다시 행복한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지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아빠가 만든 카레가 먹고 싶어요. 저는 그녀의 말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달려가 카레를 만들었죠. 저는 그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카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행복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날 밤 지민이가 제게 말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저를 찾아주셔서. 저는 그녀의 말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잃었을 때보다 그녀를 되찾았을 때 더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때로는 우리에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를 더욱 사랑하게 만듭니다. 잃어버린 것을 되찾는 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의미를 선물해 줍니다. 이제는 상처를 딛고 새로운 시작을 할 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채널은 계속해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 겁니다. 감사합니다.